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주석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선생님들 지금 앞두고 있는 수시 상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 지원팀에 일단 경기도 제가 대표로 해서 일단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프로그램 지원팀들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목차는 프로그램의 환경의 이해, 또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형별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서 상담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디가 사이트죠. 어디가 사이트, 또 어디가 쌤 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 개의 구별은 이 어디가는 대입 정보 포털이고요. 어디가 쌤은 대입 상담 포털입니다. 이 두 개의 포털은 교육부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구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어디가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진로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 학과 전형 정보를 수험생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 안에서 또 아이들이 온라인 대입 상담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대입 뉴스, 또 대입 전략 자료실에서 입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실제 구성이 돼 있고, 우측 부분 보시면 대입정보센터라는 카테고리 안에 대학별 입시정보란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학별 입시정보란에 대학이 제공한 전형 기준 또는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입시 결과에 대한 안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에 대한 입결이 공개가 됐는데, 이 수능, 즉 정시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가 수능 100분위 70컷이 국어, 수학, 탐구 각 영역별로 제공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파견교사 또 나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을 갖춰 놓고서 또 재원을 해가지고 반영이 됐던 건데요. 지금 평균으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대학의 반영 비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서 이 평균점에 딱 맞춰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잡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이제 수능 대분위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대학들이 조금 요구를 한 듯 싶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 어디가 프로그램, 대교육 프로그램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실제 정식 명칭은 우리 대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고교용이 있고 전문가용이 있는 거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디가 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들은 이 어디가 쌤에 크게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이 상담 프로그램을 쓰실 때는. 왜냐하면 학년 내에서 또는 3학년에서 또는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무슨 설치 파일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쌤 사이트에 굳이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가 쌤에서의 운영 어떤 취지죠. 취지는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개인별 온라인 전화 상담, 화상 상담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플랫폼이 되어 있고요. 또 개인정보가 보호된 학내망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교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배포가 되어 있는 거고, 박람회나 또는 컨설팅, 그렇죠? 또는 외부 학교에 컨설팅을 이렇게 가셨을 때 전문가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웹 기반에서 활용을 할 수 있죠. 이 전문가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그렇죠? 사례 중심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정보가 너무 많죠, 선생님들. 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보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 정보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정보들이 계속 중첩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그렇죠? 입시 상담의 가장 기본은, 그렇죠? 입시 결과 부분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올해 전형의 변화나 또 올해 입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사례를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공교육에서 독립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충분하죠. 왜냐하면 학교 현장 내에서, 즉 학내망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쟁력이라는 거는 뭐 사례수에서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수시 사례 건수만 해도 115만 건의 사례가 이렇게 수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외부의 사교육에도 절대 없는 입시 결과의 사례들을 다 모아놓고 있고, 그 사례별로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오늘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학생들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충분히 갖고 있고요. 현재 아이들 상담의 진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프로그램이 된다. 로지컬, 유스풀 해가지고 논리적이고 사용 가능한 유용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환경이, 그렇죠? 우리가 UI 환경이라고 보통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UI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외부 사교육에 우리가 돈을 내고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보다 좀 좋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일단 또 공적 자금의 투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빠른 환경의 이렇게 변화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는 좀 시간이 항상 소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적용이 됐었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이 덜어지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서버 컴퓨터에 가서 직접 업데이트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됐었는데, 요새는 뭐 실시간 업데이트든 또는 일과 후에 자동 업데이트 기능들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합불 사례입니다. 그리고 협력고등학교 수고요. 이건 최근에 제가 바로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5만 건에 정시 8만 건의 사례고요. 협력 고교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늘었어요. 예. 그래서 1810개 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점점 참여하는 학교나 또는 참여하는 학교, 또 관심 있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고의 비중은 거의 80% 이상의 비중으로 해서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합불 사례죠. 그래서 대학 전형 모집 단위를 실제 선생님들이 검색을 해서 합불 사례를 확인해 가면서 상담을 한다. 근데 이 합불에서 합격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충원 합격 결과하고 또 불합격 결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자의적인 숫자 하나의 값을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그래서 2021부터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전년도에 이제 재학생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의 표본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까지의 표본 사례를 모았고요. 전체 그 응시 인원에서의 비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3월이나 4월은 50%의 전후로 되는 비율이 이렇게 들어오고, 6월, 9월 대수능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사이의 비율로 표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본이어도 충분히 어떤 수능에 대해서의 경향성 또는 그 수능 성적의 분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2022년도에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2021년도에 모의고사를 표본을 모으고 2022년도에 표본을 모았을 때 그 표본에서의 어떤 유사성을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유사성을 보여야 그렇죠, 표본의 어떤 신뢰성도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프에 이렇게 개형 보시게 되면은 유사한 형태의 재학생들만의 어떤 분포 형태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죠. 9월 같은 경우 이제 확통사탐 조합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머리핀이라고 할까요? 끝에 머리핀 모양의 이런 형태들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황들로 해서 재학생 표본만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신뢰성을 갖고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모의고사 정보 제공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교 분석 부분, 또 응시 현황, 영역별 응시 현황 부분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언매와 또 화작, 우리가 말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에 대해서 비율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재학생의 비율도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가 언매의 비중이 또 소폭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서비스는 지금 가채점 상황에서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실채점에서의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보다 더 의미 있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의 상황도 역시 확률 통계가 조금은 줄고 미적분의 인원들이 증가한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자연계 학생들의 증가 인원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유불리에 대한 얘기에 의해서 또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선택 상황들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보도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정보에서 우리가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학교 내, 단위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인원들, 또 학생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도 상당히 좋으실 텐데요. 이 3월, 5월, 6월 모의고사 세계함 6조합의 인원이 전체 우리 그 재학생 표본 내에서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비율이 갖는 의미는 실제 6월 모평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감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재수생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다. 위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2022년, 아래가 2023년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상황이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세계합 6이 위에 부분이고요. 아래가 세계합 7조합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입상담 프로그램 고교용입니다. 자, 내신 성적 분석, 수능 모의고사 관리. 그래서 고교용에서 가장 전문가용, 그렇죠? 웹에서 활용하시는 전문가용이 아닌 고교용만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학생의 성적 분석과 수능 모의고사 관리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별 점수 산출이 가장 핫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교용만의 어떤 특화된 서비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관심 대학 부분도 이 고교용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번은 수시, 정시, 모집 요강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전문가용에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1번, 3번, 4번, 5번은 고교용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예. 물론 이제 대학별 점수 산출은 전문가용에서도 어디가 아이디를 끌어왔을 경우에는 제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일반적이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는 1, 3, 4, 5가 고교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성적 누가 관리 부분의 카테고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실제 그런 약점과 강점을 통해서 보완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학생들 내신 성적 분석에서 등급 분석 파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과목별 이제 성적 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성적 추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느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성적이 상승이 되고 있는 곡선들이 나타나고 할 때 이 종합전형 지원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그게 이 조합별 등급의 성적 중 제일 좋은 성적이 그 파란 빛깔, 그 다음에 노란 빛깔이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의 조합들을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이 과목이 강점이 있구나. 이런 과목이 성적이 상승 추이고, 또 아래는 이런 조합의 강점이 있겠구나. 그럼 그 조합의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 선생님들이 짚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꼭 권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고교용에서 석차 연명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 부분 보시면 형광펜으로 칠해진 대학별 석차 연명부를 보시면 대학별로 석차를 다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는 아마 6월 말쯤부터 오픈을 할 거로 저번에 이제 프로그램 회의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과 등급,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뭐 국영수사, 국영수과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국영수 사과 등급의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오른쪽은 뭐 이제 가천대로 해서 대학별 산출 등급으로 산출을 했을 때 보시면 뭐가 바뀌죠? 그렇죠. 등수가 뒤바뀝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뭐 이름까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번호로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비교가 되시죠? 번호가 뒤바뀐 부분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로 산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석차에 변화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석차의 변화가 학생한테 유리한 부분 또는 불리한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좀
준비가 되고 좀 전략적으로 임하시려면 그 석차연명부를 다 파일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학생에 맞게 이렇게 모든 대학에 대해서 석차들을 이렇게 뽑아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도움이 된다. 지금 보시면 서울시립대로 갔을 때 그 연번 6번에 있는 학생을 놓고 보면 다른 대학에서 이제 석차들이 나오는데 유독 서울시립대의 석차가 낮게 형성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성적이 산출될 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반영하는데 그때 등급을 계산하게 되면 2.3등급의 정도가 나옵니다. A 학생, B 학생을 놓고 볼 때요. 114를 받은 아이, 223을 받은 친구를 비교를 할 때요. 그렇게 되면 점수는 286점, 291점으로 처리가 돼요. 예.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서울시립대는 등급 간의 간극 점수를 보면 4등급으로 갔을 때 9점까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 아래 하단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예. 그래서 4등급이 있는 A 학생이 그냥 평균 등급으로 했을 땐 좋아 보이지만 산출 점수로 가게 되면은 그쵸, 안 좋은 상황, B보다는 안 좋은 상황의 성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전들이 나타나는 게 실제 석차연명부에 담겨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고, 야, 얘 뭐 연번 6번은 그냥 6등이라고 할게요. 얘 전교 6등이니까 이 학생 성적 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학교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학생의 성적이 그쵸 낮게 잡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고교형에서 이제 교과 외 활동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가 소위 비교과로 불리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업로딩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이제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는 출결과 봉사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죠? 출결과 봉사는 교과 성적 산출하는 데 있어서 대학들이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출결과 봉사는 한 학기가 이제 끝났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학생부에 파일 받으셔서 업로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교과외 활동 관리는 다른 영역들, 창체의 다른 영역들 활용은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 누가 관리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이전과 이제 달리 서비스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동일 점수,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표점하고 동일 점수에 있는 학생하고의 유불리를 비교했을 때 내가 국어의 강점이 있는지 또는 수학의 양점이 있는지 강약점에 대해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을 받고 나서 업로딩이 이제 맞춰져 가지고 서비스가 될 때는 학생들한테 그 정도의 코멘트는 야, 네가 네 동점대의 학생들하고 비교할 때 수학이 부족하다. 그럼 방학 때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네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문가용입니다. 이 접근하는 법만 잠깐 안내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7월부터 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박람회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운영할 때 또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전문가용은 고교용하고 달리 고교용은 학교의 서버 프로그램에 그렇죠? 관리자 이제 프로그램에 학생의 성적들이 업로딩이 돼 있죠. 근데 전문가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상담하는 학생이 어디가에 자신의 성적들을 입력해놨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아이디를 넣어서 바로 성적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전문가용에서 이제 내신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기 학생 등록을 하시고요. 근데 이름을 등록을 하실 때는 쉽게 하세요. 뭐 소명여고 컨설팅을 왔다? 그러면 소명 1, 소명 2, 뭐 소명 인문 1, 소명 2, 자연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을 N등급으로 임의의 등급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이 뭐 3등급이다, 4등급이다 해서 임의 등급을 이렇게 정도 넣으시고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박람회에서 이제 수능 성적도 적용하실 필요가 있죠. 야, 수시 때는 뭐 수능 성적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 그렇지 않죠. 뭐 아이의 최저 등급의 지금 상황들도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수시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정시로 지원을 했을 때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기준선을 잡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받으셨을 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과목별로 해서 점수 입력하시고 적용 버튼을 꼭 이렇게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편한 거죠. 이건 성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학생이 어디가의 성적을 직접 넣었을 때. 그래서 아이디를 그건 검색을 해서 실제 성적 정보를 바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연동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성적 정보가 다 기재가 되고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이때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수시에서 대학별로 산출 점수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시에서도 또 대학별로 산출 점수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이디를 통해서 또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성 부분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본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본 페이지는 선생님들이 구별하기 좋으려면 내가 뭐 경영학과로 검색했을 때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페이지죠. 여러 전형도 다 같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특정 대학의 특정 전형, 특정 모집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례 중심으로 또는 전형의 변화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 화면상에서 이제 캐치를 하셔서 분석하셔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시면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기본 화면입니다. 자, 기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맨 위에 상단을 보시면 2023 수시 상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올해 2024 입시인데요. 그렇죠? 아직 2024 전형 정보가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아마 이 방송이 선생님들한테 배포되는 시점, 그게 6월 19일이거든요. 지금 이 업데이트 예정 날짜가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아마 2024 수시 상담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먼저 위에 부분 얘기 드리죠. 지역 그리고 계열, 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를 좀 해주셔야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뭐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본다 그러면 너무 많은 대학에 또 전형의 정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부분 그리고 계열 부분, 대학 정도 또는 대학이 아니면 학과로든 그렇게 해서 필터를 해서 검색을 하는 게 가독성이 좋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빨리 접근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필터는 걸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유형이다, 뭐 사립이다, 공립이다 이런 것까지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없고요. 요 지역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필터를 하셔도 충분하다.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상담하시는데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아래는 이제 보시면 이 바 모양에서요. 검색했을 때 이 전형 유형, 전형, 세부 유형, 계열, 모집단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 형태에서 세모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모를 한 번 누르면 또 두 번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누르면 다시 원위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부분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등급이나 학생의 이제 점수, 내등급, 일반 등급 또는 내등급 학생의 점수들을 또 70% 컷 이런 것들을 주로 좀 보고 싶은데 그게 뒤에 있어서 눈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그 해당열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해당열을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전체가 다 이동해서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보는 정보에 대해서 앞쪽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본 화면에서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본 상황인데, 넓게, 이제 크게 본 겁니다. 지금 일반 점수, 일반 등급, 내 점수, 또 내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차이는 뭐냐 하면, 일반 점수라는 얘기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를 제외한, 일반 또는 공통 선택, 즉,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산출된 내신입니다. 내 등급은요, 대학의 환산 방법에 맞춰서. 네. 그래서 그 대학이 뭐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1등급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또 1등급으로 환산해서 계산된 등급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복잡하게 이렇게 나누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년도 사례하고 맞춰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진로를 반영을 하지 않다가 올해를 진로를 반영하게 되면 등급이 학생들이 다 오르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릅니다. 그럼 전년도 입결에 맞춰서 지원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올해 진로 반영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경우, 반영을 안 하다가 반영을 하는 경우, 또는 진로 반영 방법을 1, 2, 3등급, 뭐 A, B, C를 1, 2, 3으로 했다가 1, 4, 5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을 때는 일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상담하는 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예, 진로를 배제시킨 상황에서요. 그리고 진로는 그 등급대에선 유사한 진로를 갖고 올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정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이 이루어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집 요강, 반영 교과,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아래 텍스트에서 중간에 이제 파란색 부분 보시면 2022학년도 합볼 사례부터는 그쵸, 출결 봉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입시 결과 보낼 때 그 출결 봉사 점수도 모두 계산된 값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첫 번째 줄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등급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진로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일 경우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예, 조금은 심화 과정인데 이 학교는 진로를 반영하는데 진로 과목하고 진로 선택 반영한 대학별, 그러니까 4등급이죠. 4등급과 일반 등급이 똑같아요. 진로를 반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학이 진로를 반영을 할 때 뭐 숭실대처럼 A는 1등급, B는 뭐 3등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A는 100점, B는 뭐 98점 이렇게 점수로 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임의로 등급으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 등급으로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요강에 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 대학은 또 그런 요강들이 있는 거는 등급으로 표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자문회의를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아직 전체적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아서 선생님들이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집 요강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 모집 요강에서는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기준, 학생부 점수 반영 방법 등을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영 교과 정보죠. 이 반영 교과 정보에는 그 해당 학생이 이 대학의 내신을 산출할 때 반영된 교과가 다음과 같이 진한 파란색의 볼드체로 해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적 산출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신 반영 방법의 계산 방법들도 다 산출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성적이 좀 산출이 이상하다. 얘는 평균 내신 4등급이나인데 왜 내신 여기가 2.8까지 올라가지?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그 대학 요강을 물론 직접 찾아보셔도 되지만 빠르게 요 모집 요강 파트 그리고 반영 교과 정보 그리고 내신 반영 방법 반영된 내용을 보시면 이 대학은 과목들을 잘한 걸 뽑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실제 제대로 계산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화면에서 이제 상세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상세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한 걸까요? 그렇죠? 나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이 모집 단위를 보고 싶어 하고서 클릭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맨 위에 상단 부분에 3개년치의 그 유형과 모집 단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저학력 기준, 반영 교과,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의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이 최저학력 반영 교과 반영 비율은 전년도하고의 변화들을 3년치를 선생님들 아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팝업창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팝업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네. 입시가 결과가 오를 수도 있겠어. 반영 교과가 과목 수가 늘었어요. 뭐 명지대가 반영 교과에서 과목 수를 4과목씩 뽑다가 전과목으로 바꿨어요. 그 반영 교과 과목. 그러면 이 학교는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3년치를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죠. 최근 이제 뭐 학년별 반영 비율은 큰 변화 추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정보가 맨 위에 6월 19일 2024년도 올해 전형 정보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 교과의 변화 중에 이런 부분들, 제가 일부 대학들 샘플을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의 반영들이 많죠. 이전 연도에 반영하지 않다가 반영하는 상황들이고 저 숙명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상위 3과목 보이시죠? A가 1, 2, 4등급으로 주다가 A, B, C를 1, 3, 5등급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렇죠?
숙명여대 지원한 아이들이 대부분은 A를 받겠지만 혹시 B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을 반영을 하지 않다가 반영하는 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오를 개연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연성을 인지를 꼭 하시고, 예, 올해 상담하실 때는 진로를 일단 배제한 상황에서 일반 등급으로 나와 있는 산출값으로 해서 우선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이제 진로 선택 상황들이 네가 다 A를 받았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상담으로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세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만 먼저 보시면 진로를 제외하고 또는 진로를 제외하지 않고 대학별 환산식에 다 반영한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되고요. 왼쪽 부분은 등급을 왼쪽에 이제 먼저 둔 이유는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우선 먼저 눈이 많이 가는 게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등급으로만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는 환산 점수를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쓰는 점수는 등급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환산 점수예요. 네. 그래서 이 등급하고 환산 점수에 역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단위수 반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전교과, 국수영사, 국수영과, 국수영사과의 조합의 등급이죠. 이런 거는 이 등급은 어떨 때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전형 아이들 상담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종합전형에서의 등급들 제공은 전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계열의 적합성들을 좀 생각해서 그 단위수 반영의 등급을 통해서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한다. 그리고 어디가 70% 컷, 그리고 취합의 결과는 이제 이 사례 값에 있는 그 내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균 표준 편차는 그 사례 값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표준 편차를 선생님들이 임의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가지고 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게 전수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적혀 있는 내용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대학별 등급과 학교에서 보통 활용되는 국영수사, 국영수과 조합하고 학생들이 대학별 산출되는 등급은 다르다. 대학의 산출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1, 2 학생을 상담을 하실 때에는 단위수를 반영한 조합별 등급을 참고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예. 뭐 일부 대학은 대학별 산출 등급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아직 3학년 때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별 등급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3은 대학별 환산 등급을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죠? 근데 산출 시기 계산되기 전까지는 조합별 등급을 참조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산출식은 언제 계산이 되냐? 올해는 조금 당겨서 6월 말부터 서비스를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픈되는 서비스 대학들 위주로 해서 먼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화면에서 하단 중간 부분에 있죠.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 제공 재료, 또 입결 발표 자료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많이 보시는 게 모집 요강은 또 모아놓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대학별 제공 분석 자료 내용들 그러면 전년도하고의 변화된 부분들을 대학들이 또 자료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발표 입시 결과들을 대학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 실제 조금은 뭐 50%, 70%, 또 90% 것까지 공개하는 대학들도 있고 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상담하실 때 활용을 또 하실 수 있고 바로 파일을 열고 학생들한테 또 출력도 해주실 수 있고요. 예, 상담하실 때 대학의 홈페이지든 모집요강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예전에 얻었던 정보들을 원클릭 서비스로 선생님들이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전형 및 학과 지원 경향이죠. 우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응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서울대 지역균형 지원한 학생들이 타대학 지원한 현황. 이거는 전형만 볼 수 있을 때 그 전형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서울대 지역균형 경영대학 지원하는 학생들이 타대학의 지원 현황. 이거는 학과까지죠. 예. 둘의 차이는 위에 전형에 대한 정보는 원서를 쓰실 때 참고하셔야 될 타대학의 전형들이에요. 두 번째 학과는요. 물론 원서를 쓰실 때 타대학의 전형 및 학과까지도 보실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종합전형을 지원하면서 이 학과를 지원하는데 타대학들을 보통 어디를 지원을 하는지를 또 참조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경향성들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이제 서울대 경영 쓴 아이인데 고대에 가장 많이 지원한 지원 건수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제 아래 보시면 한양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지원했는데 합격률이 또 높게 나타나지 않는 또 결과들도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에 지원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들의 경영학과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뭐 하단에는 뭐 경제학과, 의예과도 이렇게 맞물리는. 그럼 그 의예과가 있는 것 같고서 왜 의예과가 있어가 아니라 왜 이런 지원들이 있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선생님들이 또 해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합격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경영대학을 보실 때 이제 한양대 경영학부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는 합격생 전체들이 100 합격률이 또 이렇게 나온 상황들을 볼 때 교과의 안정선을 저렇게 잡아가지고 쓰는 그런 경향성들을 선생님들이 종합하고 교과의 상황들로 해서 미루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놓고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건국대 이제 KU 지역 균형이죠. 예. 그 건축학부에 불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32번. 선생님들도 직접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32번 사례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실제 그 학생의 이렇게 모의고사 이력이 쭉 나오죠. 그리고 타 전형의 지원 내역도 다 나오고 합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종합 전형이 준비된 아이고 얘가 또 수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이 학생이 뭐 경희대 성균관대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떨어졌겠구나. 예. 시립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실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동국대 사례 등급을 해서 무려 1.2등급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례에서 얘가 또 불합격에 또 상황이 된 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이 좋음에도 어디를 간 거죠? 광운대학교에 교과 전형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에 지원한 부분들로 우리가 인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선생님들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그 지원 경향이죠. 어떻게 보면 A 대학 지원한 아이들이 어디에 지원했는지 그 경향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분석을 해서 실제 종합전형을 이 대학들을 쓰는데 타 대학을 쓰는 경향성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인문과 자연의 경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4그룹, 5그룹에서 나타나는 것도 보이시죠. 그리고 4그룹의 원서를 아이들이 쓰면서 또 2그룹, 3그룹의 대학들에 하나씩 또는 2장씩 또 자신의 소신 지원들을 뭐 상향 지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소신 지원들을 하는 경향성들을 이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해마다 작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경향을 통해서 지원 적합도를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원 합격률하고의 어떤 연관성들을 수식화해서 이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상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이렇게 빨간색을 제가 한번 칠해봤어요, 이번엔요. 그래서 숭실대를 쓰는 아이들이 타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어디를 같이 이렇게 지원했을 때 코드들, 그리고 숭실대를 쓰면서 단국대 쓰는 아이들이 또 단국대와 가천대를 이렇게 맞물려서 쓰는 상황들. 이렇게 해서 또 매칭을 해보시게 되면 원서 구성을 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의 또 기능이죠. 이 학생 성적으로 얘가 선생님 저 건축학과 갈 거예요. 또는 간호학과 갈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어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선생님들도 두려움으로 오는데 물론 이제 수시 사례 차트에서 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일단 수도권의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도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이제 전체에 필터가 돼 있고 야 그럼 교과 전형부터 먼저 보자. 교과 전형 다 또 뭐 실기까지 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 딱 먼저 보시고 또 종합은 좀 종합 보시고 논술이면 또 논술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검색어를 건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학마다 건축에 대해서 용어들을 건축학과라고 써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실내 건축학과도 있고 여기 도시건축학과도 있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최대한 적게 음절을 적게 해서 적어주시고 필터를 검색을 거시게 되면 관련 학과들이 리스트가 쭉 뜨죠. 그리고서 이 학생이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선생님들한테 일단 우선 그 기본 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그 70% 컷 등급이에요. 그래서 70% 컷 등급을 왼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옮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학생의 등급하고의
위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요 정도의 대학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짐작하시고 그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례들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70% 컷을 활용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사례 차트에 이제 지원 고려 대학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그룹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전년도에 이제 고3 담임하면서 썼던 화면이에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간호학과 가고 싶어요. 또는 경찰행정 가고 싶어요. 이런 조금은 특수한 아이들의 학과들의 성향이 있을 때 실제 전국으로 또는 뭐 부울경 쪽만 보고 싶다면 부울경 쪽으로만 이렇게 나눠서 지역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학생의 성적으로 전년도에 합격한 대학의 리스트가 뜨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물음표는 야, 그 대학 내신으로 산출이 안 됐는데 괜찮은 거야? 예. 여기에는 어떤 가정이 포함이 되냐면 국영수사, 국영수가 등급으로 해서 학생의 위치가 잡혀요. 그러면 보통 그 성적대의 아이들이 그 대학에 성적 산출을 했을 때 뭐 몇 개 과목을 뽑아가는 대학이면 다들 성적이 똑같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표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 저 메뉴에 있는 그 사각형 박스 안에 빨간색 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학생의 성적이 끝선에 정말 많이 잡혀 있게 돼요. 근데 그 박스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성적의 범위 레인지를 잡을 때 약 0.5 정도의 보정값들로 해서 레인지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는 학생들이 대학 성적으로 산출을 했을 때 성적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지는 그 정도의 이제 범위 폭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 아래 하단 부분에서의 그 대학들은 실제 클릭하게 되면 거의 끝선이나 아니면 불합격 사례 위에 잡히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일단 메뉴에 상단에서 대학 검색하시고 그 대학 클릭하시면 아래 학과 리스트 뜨죠. 그리고 학과 리스트 또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 전형 정보가 떠서 그 내용을 들어가시면 사례값들로 또 세부 화면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 정시는 지금 상담 기간은 아니지만 학생의 지금 정시 성적, 즉 모의고사 성적이겠죠.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선이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들이 판단을 또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대학 클릭하고 학과 클릭하고 세부 화면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시로 갔을 때 기준선이 지금 수시에서의 원서를 쓸 때에 또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형별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교과 전형의 상담입니다. 뭐 교과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 있고 없고 또는 면접이 있고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례를 볼 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해석들을 해주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사례 몇 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과 전형 상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디폴트는 합격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쭉 나눠져 있죠. 선생님들이 어느 대학 모집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은 우선 대학에 실제 갈 때에 반영된 점수인 사례 점수로 해서 먼저 내림차순을 정리하길 권장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불합격들이 보여요, 중간에. 그럼 그 불합격의 사례들을 보시게 되죠. 그럼 그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인지를 좀 이렇게 하시게 되고 또 실제 아이들도 이렇게 불합격 사례들의 점수들이 있는 걸 봐야 합격했을 때 그 합격만 모여있는 모습보다는 불합격의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 내 점수가 꼭 합격한다는 보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0% 컷의 위치도 이렇게 짚어보실 수 있고 합격의 최저점 또는 불합격의 최고점을 놓고서 합격 최고점과 불합격 최고점의 간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또 가능성들을 이렇게 또 짚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 컷이 실제 합격 사례들 중에서 뭐 70% 컷이 있고 그 뒤에 충원 합격이 많다. 그 얘기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그렇죠. 그 뒤에 80, 90, 100 끝선까지도 많이 담겨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70% 컷이 있고 그 뒤에 합격 결과들이 거의 없다. 그 얘기는 선생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야, 그 뒤에 결과들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또 역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이제 어떤 변화에 예를 해서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명지대입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작년엔 반영교과에서 상위 4과목만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반영교과에서 전 과목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반영교과 내 진로선택 과목도 전 과목 다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성적들이 조금은 낮게 잡힐 개연성도 있겠구나. 근데 진로선택도 다 반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건 상황이 또 조금은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과 진로선택 반영했을 때 등급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거는 참고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사항은 아까 같은 명지대 그런 변경사항들은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 상세 페이지입니다. 대학의 모집 단위에 전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3개년치가 나와 있는 부분에 상단 부분에 변화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 방법 또는 뭐 최저 기준, 실기, 논술, 면접 다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메뉴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최저 학력 기준의 메뉴에 뭐 2023년도 그 탭이 있죠. 그 탭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떠서 최저 학력 기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 상담의 예입니다. 그래서 전형의 변화 부분.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전형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의 그 전형 정보를 갖고서 2022년과 비교하면서 한번 사례를 갖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에 수능 최저를 반영을 2022에서는 했었는데 2023에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도 변화했죠. 학생부 100에서 서류 30%를 반영하는 70대 30으로 반영하는 비율로 실제 건국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 연도의 사례를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입시 결과들은 어떤 결과치를 가져왔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경영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의 사례들을 실제 등급대별로 해서 이렇게 사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이 건국대가 갖는 의미는 이 지역균형에서 서류평가를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경희대나 성균관대는 최저가 있잖아요. 근데 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없고 순수하게 서류평가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선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은 1.9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은 1.8 정도에서 그 뒤로 넘어가면서는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학생의 서류 준비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임의적인 또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야, 얘는 서류가 충분해 하면 그 뒤에 뭐 어떤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선상에서의 지원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 상담에서 이 등급 환산 점수가 변화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게 서울여대 거예요. 2023년도.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좀 한번 보죠. 2022년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의 간극이 같았고요. 4등급 때의 간극이 확 떨어졌어요. 간극이요. 3등급과 4등급의 간극 점수가요. 예. 근데 2023년도에는 4등급까지의 점수의 간극을 동일하게 1점씩, 즉 차이가 없게. 그럼 메시지는 뭐죠? 4등급도 들어와도 좋아. 이 얘기죠. 네가 내신을 볼 때 4등급이 하나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2022에서는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은 아이와 333등급을 이렇게 받은 아이를 볼 때 333을 받은 아이가 유리했는데 2023년도에는 333을 받은 아이와 234 이렇게 세 과목을 받은 아이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올해 2023의 입시 결과 어떻게 떴나 이렇게 봤더니 실제 등급, 사례 등급과 사례 점수의 내림차순이 동일하게 역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균등하게. 그러면 이건 등급으로만 상담해도 돼 이렇게 단언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일부 학과들, 모든 학과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의 학과들을 지금 다 봤는데 이렇게 내림차순이 예쁘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등급 간의 간격 점수를 갖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다른 대학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앞에서도 한번 봤었던 화면이죠.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는 4등급이 나오면 치명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야, 4등급이 나오면 치명적이야. 그리고 2등급, 3등급 갔을 때도 간극이 1, 2등급에서 2, 3등급이 3점으로 해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 보이죠? 예. 그랬을 때 이젠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자, 이건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의 입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93, 1.93, 1.94 등급 받은 아이들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서로
다르죠. 다르고 심지어 1.94등급 받은 아이가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물론 지금 불합격이 수능 최저에 이제 미충족으로 불합격을 했지만 실제 얘네들이 합격을 했을 때의 상황을 보더라도 만약에 최저를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1.94인 아이가 충원으로 해서 합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등급으로 해서 1차적인 상담하는 거 맞고 그게 빨리 직관적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충원 합격이나 또는 커트라인 끝선 하단 부분에 있는 결과의 점수라면 학생의 점수가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대학별 환산 점수 그리고 거기에 맞춘 내 점수도 확인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인지하셨을 거예요. 반영교과가 같아도 등급이 다르다. 그렇죠? 등급별 환산 점수는 정말 다르구나. 대학별로 산출했을 때. 뭐 맨 아래 한번 보실래요?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경상대 국립, 뭐 삼육대 교과, 서강대, 아주대 보면 등급들이 다 다르게 산출되는 거 보이세요? 이게 입시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일부 학교들하고 실제 산출을 해서 비교를 했어요. 예. 그리고서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석차도, 교내 석차도 다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교내 석차에 달라지는 그 간극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학교의 학생 수가 뭐 예전처럼 저희가 옛날에는 뭐 300명이다, 뭐 400명까지 있었던 학교에 급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학생의 이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200명대, 또 100명대에 있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정규에서 뭐 내신이 2등급인 아이가 정규에서 8등이다. 그럼 A대학으로 해도 8등, B대학 8등, C대학 8등, 거의 비슷한 8, 9등.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추진이 되다가 추진은 최종적으로는 안 됐지만 작년에 실제 일부 학교들하고 협력학교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제 고3 담임을 할 때 자연계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자연계 학생이 국영수사, 국영수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면 국영수사 부분의 내신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거의 통합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융합형 과정으로 해서 계열 구분이 없잖아요. 그럼 학생들 지원을 할 때 다양성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인문계, 자연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 판단의 가장 기본은 우선 뭐죠? 학교의 대학별 석차 연면부를 꼭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서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실제 경기대 교과 얘 인문이 성적이 좋은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인문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마지막 날 전화 받아서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예.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후에는 다 전화로 돌리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학생의 내신에 최적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산출된 값이고 변동이 없는 값이고 그 값으로 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모집 단위 융합하고 분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건 중앙대 상황이에요. 중앙대가 2023년도에 오시면서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학과별로 해서 다 나눠져 있었는데 2023년도에서는 통으로 모았죠. 예, 그래서 당황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보시죠.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건축학과, 건축공학, 에너지 시스템, 도시 시스템, 건설 환경, 플랜트 공학 이 학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인 상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6개월 한번 보실까요? 2022년도의 사례에서는 실제 2등급 초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의 합불 사례인 우측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실제 1.7등급 선에서 끊기는 이 등급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성적선이 오르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도 이 학과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 또는 통폐합되어 있던 학과를 분리시키는 대학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선생님들이 위치들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보통은 통합이 됐을 때 그 통합된 중간 정도 학과의 성적들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통설은 있지만 실제 경쟁률이 높게 잡히거나 또는 경쟁률이 낮게 잡힐 때는 상황에 다른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자, 종합전형 상담은 실제 수치적인 부분이 많은 이 상담 프로그램에서 상담이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일단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쵸, 전형의 변화죠. 전형의 변화가 있는지. 뭐 여기는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가 지금 3배수, 3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배수에다가 3배수로 바뀐다거나 또 올해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전형이었다가 지금 교과로 바뀌면서 교과 2.5배수를 이렇게 또 자른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에서의 어떤 내용들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에서도 또 역시 수치화된 부분이 있죠. 그 수치화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과목에 대한 등급이죠. 이 사례 등급들은 다 전교과 등급으로 해서 성적 산출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과목의 등급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옆에 나와 있는 우측에 있는 이수 단위를 반영한 조합별 등급을 좀 보시면서 상담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인문계열 지원할 때 뭐 국수영사를 주로 또 자연계열을 또 지원하려고 할 때 국수영과 과목들을 좀 참고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 상담에서 또 이제 수치화된 부분 해석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앙대하고 경희대인데요.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다빈치, 그 다음에 경희대에서 레온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실제 대학에서는 50과 70% 컷을 공개를 하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포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5등급인 학생이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실제 어느 대학이 조금 지원할 때 더 의미가 있나? 이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일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일단은 먼저 맨 아래 박스에 빨간색을 보면 1등급 때는 보통 중앙대에서의 지원율과 합격률을 볼 때 경희대가 합격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럼 학업 역량 부분의 이 성적 부분이 경희대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방점을 좀 찍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들로 인지할 수가 있죠. 근데 2등급 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희대는 상당히 간헐적이죠. 그 중간 그룹에서는요. 그렇죠?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중앙대는 조금 사례값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랬을 때 이 중앙대의 입시 결과 사례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실제 또 일반고에서 분명히 지원한 사례들의 풀로 충분히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할 때 2.5가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가 중앙대에 또 이제 평가 비율하고 좀 맞춰져 있다,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희대보다는 또 중앙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또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사례값을 내림차순으로 해서 쭉 정리해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떤 조금 개연성이 보이시고요.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실제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그 학생이 다른 대학들을 어디를 썼는지를 또 좀 미루어 짐작해 보시면 서로가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그래서 합격을 했구나. 아니다. 얘는 이 정도로 썼는데 다른 대학도 그런데 합격을 했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5등급의 가능성은 중앙대 쪽에서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 크거든요. 경희대 분포는. 선생님들도 아마 경희대 분포도 형태 아시잖아요. 그거는 양분되어 있는 형태가 강합니다. 제가 실제 한번 그 부분의 사례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올해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평가 결과 공개된 분포도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보시게 되면요. 2등급하고 2점 중반 정도까지의 등급이 잡히고 3등급 선에 잡히고 나머지는 4등급 선의 합격 결과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디 강의에서 나가서도 늘 강조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는 2등급 선이 일반고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4등급 선에는 특목이나 자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일반고에서 또 4등급 대에서도 지원은 하고 합격의 결과들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 사례 프로그램에서 국어국문학과의 합격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례 수가 총 1811 써 있는 거 보이시죠? 1등급 대 하나, 2등급 대 8개,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4등급 대하고 실제 5등급까지 잡혀있는 이 결과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일반고에 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목 자사고일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 지금 2.36등급을 받은 학생의 실제 모의고사 응시력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성적이 뭐 이렇게 상위권의 성적은 아닌 느낌. 물론 그래서 일반고의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단언을 하는 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보실 수 있고, 또 과목에서 또 이제 아래 타 전형의 지원 내역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또 판단을 또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넘나드는 그 대학 다 아시죠? 예. 동국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동국대 교과전형 사례예요. 근데 종합전형처럼 서류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례로 갖고 왔고요. AIA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동국대 사례 등급을 해서 1.6등급인 아이고, 근데 실제 우측에 국영수 사과 조합의 등급으로 보면 2.38등급인 아이예요. 충원 합격한 아이입니다. 실제 이 뒤에 합격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이 1.6등급 앞에도 불합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중간에 하나 정도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동국대로 해서 아이들이 내신 상출을 하게 되면 성적이 다 오르죠.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걸 갖고서 원서 지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불합격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오르는 것 갖고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합격한 아이들이, 그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그 조합별 등급입니다. 그 사례 등급의 조합별 등급이 어느 정도 때의 아이들이 있느냐. 그럼 2등급 초반에서 거의 끊기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실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왜곡돼서 들어오게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적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리고 그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지 않나. 불합격 사례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내신이 동국대인데 1.5가 되는데 1.5에 100명이 지원을 하는데 1명이나 2명 합격하는 상황에서 그걸 지원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될 때는 종합전형만큼의 서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판단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입니다. 자, 논술 상담을 어떻게, 상담 프로그램에서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인문은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 자연은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인문 쪽은 수치화된 부분하고의 연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두 개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서 자연 쪽에 대해서 좀 언급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문이 뭐 국어하고 사탐 과목의 수능 성적이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아이들이 입결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크다. 그렇지 않은 경향성들도 두루 있기 때문에 그건 단언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덕여대가 논술을 신설했고, 오히려 울산의대나 한양대는 논술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육대 한신대는 약수령 논술로 해서 새롭게 전형을 신설을 한 거고요. 서경대는 이제 전형에서의 변경만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우선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수능 체제의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의 수능 성적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아요.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은요. 그럼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 이제 성적들을 통해서 수능들을 어떻게 준비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합격한 그 사례들에서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거를 내신으로 해서 소팅을 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불합격한 아이들이 내신이 좋은데도 불합격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능 체제가 충족이 안 돼서 나타났던 상황들, 그게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화학공학과, 화학학과들을 합격한 아이들의 실제 사례들을 다 뽑아와서 옆에 수능 성적을 붙인 겁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내신의 성적선도 높아지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전체 표본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 중하위권 대학은 오히려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물론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논술 점수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학 성적이죠. 수학을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이렇게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들이 아이들이 4, 5등급인데 나타나는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저 3등급인 수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모의고사 때는 2등급을 경험을 했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학과 다른 학과들도 이렇게 봤을 때요. 그리고 아래 중앙대 숫자 2는 좀 제가 크게 썼죠. 이 중앙대 2등급을 갖고 있는 저 아이들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연합평가든 전국연합평가든 1등급을 찍었던 경험들이 있던 아이들이에요. 어떤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중심의 수리 논술은 수능하고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꼭 인지시켜 주시고 이 합격 사례에서 그 성적들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준비하는 전략들을 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전형별 상담을 이렇게 좀 항목별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요거는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뭐 종합이든 논술이든 선생님들이 일체적으로 상담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일단 수시 상담의 기준은 내신이죠. 그러면서 모두 같이 와야죠. 그렇죠. 모의고사도 같이 와야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아이들이 업로딩이 돼 있을 때 지금 정시에서의 합불 사례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정시 합불 사례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의 합불 사례들을 실제 선생님들이 클릭해 보면서 예, 백분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저 수시 원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저 그냥 정시로 갈 거예요. 그럼 네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금 이 정도 대학이야.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 대학의 그 학과의 입결의 수능 성적을 보여줘야죠, 학생한테. 예. 그리고 그 성적을 보여줄 때 그 학생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력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수시에 지금 여기 대학은 그래도 쓰고 가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정시의 입결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런 정보죠. 야, 모의고사 네가 지금 성적에 모의고사 성적 6월과 9월 성적으로 해서 수능 때 선생님 더 올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상담 프로그램에 확통하고 사탐의 학생들 표점 이제 423점, 그 다음에 351점, 100분위로 했을 때 290, 230. 290이라는 얘기는 평균 1등급이고요. 그 다음 230은 평균 3등급 정도의 성적인 아이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전년도에 3월 확통 사탐, 6월 확통 사탐, 9월 대수능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백분율 0.12, 그 인원 비율입니다. 그게 0.05까지 떨어져요. 예, 이건 상담 프로그램에 다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고 다 분석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는 1000명 중에 12명이었던 아이들이 수능 때 가면 5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기 같으면 1000명 중 159명이었던 게 55명으로. 그래서 이제 미기 조합에서 이 100분이 290 이상 되는 조합에서의 학생들 인원 비율이 확통 조합이 무려 12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확통이 어렵다, 상위권이 없다, 이 얘기. 이거를 외부에서 다른 데 뭐 어디에서 이제 자료를 보일 필요가 없고 우리 상담 프로그램에도 다 있어요. 그 분석도 선생님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6월과 9월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등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애들이 지금 받은 6월과 9월이 수능 성적에서의 그 100분위 선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집중과 균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이제 뭐 여름방학 때 선생님 저 과탐 이제 준비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국영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 균형이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꼭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색 기능에서 주요 팁 2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탭으로 열기라는 그 1번 보이시죠? 여기 써 있는 그 1번 탭으로 열기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전형 정보를 6개까지, 대학에 찾은 전형을 6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찾고 지웠다가 또 하나 찾고 지웠다가 이러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실제 상담하실 때 학교에서 교내용으로 할 때는 관심 대학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1번 홍길동 불러가지고 오늘 상담하는데 그 상담 내용들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 모집단이 옆에 오른쪽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면 관심 대학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 관심 대학만 부르면 그 내용으로 또다시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예, 고교용으로 쓰시는 상담을 할 때는 꼭 활용해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대학 리스트도 다 출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너 상담한 거 이거 대학이야 출력해서 주시고 다음에 그거 갖고 와 해가지고 다시 또 상담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검색 기능에서 합불 사례 더보기 버튼.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화면이 이제 그 화면 비율도 크게 하신 분들은 사례가 3개, 4개밖에 밑에 안 보여서 마우스 계속 아래로 클릭해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 상세 화면에서요. 맨 위에 보시면 합불 사례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하게 되면 사례 값이 우측 화면처럼 쭉 올라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담하시기 훨씬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화면 비율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전체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 비율 조정하시고 또 하나는 꼭 당부드리는데 구글에서 크롬이죠. 크롬 화면에서 활용하시는 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화면 구동시키기를 꼭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그래서 수시 합볼 사례 등급이 점수가 이제 구현되는데 진로 성적 구분해서 제공된다. 아시죠? 수정 시 사례 차트 기본적으로 유목화시켜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원 경향 정말 괜찮은 기능이다. 내신 석차 영명부 꼭 필요하다. 연합평가 및 모의고사 수합 분석 고도화해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충족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지,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들의 분석은 어떻게, 성적들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대학별 석차 누적 서비스는 올해도 드디어 또 제공이 또 되고요. 전년도 자료들이 지금 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최적화시켜서 제공이 될 서비스로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표본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또 프로그램 회의 가서 들었으니까요. 전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오픈되는 거 기다리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적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상담은 어디가 제일 많죠? 자료 자체가요. 그렇죠?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운영 일정입니다. 6월 19일 날 수시 모집 전형이 올해 2024에 맞춰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대학 설정도 이제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상담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관심대학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가 대학을 바뀌면 또 지우시면 되고 또 추가하셔도 되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월 말에 올해 대학별 내점수 산출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딜레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오픈할 때 100% 오픈이 안 되거든요. 대학이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5월 말에 모집 요강이 발표 나온 시점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고 8월, 9월에 또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공문 또 참고해 주시고 9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제 또 프로그램팀 회의가 진행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2024 대입 정시 모집의 전형 정보가 새롭게 아마 10월 초쯤에는 다 오픈돼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이 끝난 그 뒤에는 전형 정보가 새롭게 오픈이 돼서 탑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실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 1점 또 1점, 0.1점 뭐 이런 점수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또 진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이전에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이 선생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상담을 했고 그 상담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다 남아 있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은 자신들이 노력했었던 그 모의고사 성적이든 그 내신 성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선생님은 또 상담했던 그 이력의 지원 경향들을 또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대교협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교협의 이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고 물론 이제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현장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가면 더 좋겠죠. 더 활성화되고 현장에 더 활용이 되고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 내용으로 해서 선생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올해 입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또 기도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